네, 안녕하세요. 휴킴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 제가 영상 아이디어가 좀 색다른 게 하나둘 떠오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스스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해볼 리딩은요. 여러분들 연말 전까지 사업운이라고 일단 제목은 달아보았는데 뭐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어쨌든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닌 자신의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온 비즈니스를 굴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꾸며보았습니다. 앞에는 제가 리딩에서 실제로 사용하게 될 카드 4장이 놓여져 있어요. 뒷면으로 고르셔도 괜찮고 제가 이따가 좀 귀여운 복돼지를 놓아드릴 거예요. 마침 제가 좀 귀여운 돼지들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제가 앞으로 금전운이나 사업운 리딩을 할 때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따가 제가 놓아드리는 복돼지 보고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호는 1, 2, 3, 4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첫 번째 흰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 이 흰색 돼지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분들의 연말까지의 상황을 보기에 앞서서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카드를 뽑아 보았을 때 굉장히 경직되고 굳어있고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제가 조언을 좀 빨리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여러분은 현재 그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그 태도로부터 풀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우선 조언을 빨리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카드에 대한 해석을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현재 이렇게 굳어있는 자세로 있는 게 wrong direction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또 의미라고 해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지금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카드로 간단하게 보았을 때는 과거에 굉장히 그래도 좀 행복하고 괜찮았을 때, 그러니까 교류나 협력도 잘 되고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좀 거래나 이런 것들도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컵들이 여기 좀 엎어진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카드가 등장을 해서 현재는 그 과거의 연대가 좀 다 깨졌다거나 아니면 좀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거나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막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큰 위기다까지는 아니어도 적인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현재 이렇게 좀 딱딱하게 굳어있는 자세로 우선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례적으로 하던 거래처의 인사도 잘 안 돌리게 되고 현재 여러분들이 좀 가만히 좀 굳어서 계시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연말까지 여러분들께 약간 두 가지 가능성이 보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상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냥 똑같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반복이 되는 것. 다른 거 하나는 좀 나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보여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우선 그 전자보다는 후자를 좀 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돈, 기회, 인간관계 이 세 개를 뽑아서 보았을 때는 우선 이 세 개가 전부 다 나쁘지 않은 상태로 보여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어떤 분은 뭐 돈이 우선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인간관계가 또 인맥이 우선인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연말까지의 금전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엄격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과 조금 멀어진 이유가 금전 거래에 관련해서 받을 돈을 못 받다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혹시나 그런 상황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거를 언제까지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언젠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뭔가 좀 법적인 소송을 이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대 케이스, 여러분이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조금, 사실 솔직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돈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본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업계에서 인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별로라고 해도 돈 계산만큼은 철저하게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온갖 미사여구와 사탕 발린 말을 하면서 돈은 제대로 안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뢰도가 꽝인 사람이다. 전 약간 이런 문장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걸 보자마자 그 부분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입장이신지는 알 수 없으나, 솔직히 내가 자본금이 부족한데 억지로 내가 돈을 끌어와서 땡겨서 이제까지 억지로 일을 키우신 거면은 여러분들 연말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조건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아요. 조그만하게 막을 수 있는 것도 나중에 이게 더 키워질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진짜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돈 문제 걸린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받아야 돼도 못 받고 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뭐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절차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같은 거,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 내가 손과 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내가 한번 계산해 보는 거, 그거를 좀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그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때 이렇게 대응해야겠다라는 내가 좀 경험적으로 좀 체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연말 전까지의 기회적인 부분은 여성 인물을 통해서 들어오실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거래처에서의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어디서 좀 납품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같이 협력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주로 여성 인물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이 여성적 성향이 많은 업계,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액세서리나 패션, 의류 쪽이 사실 떠오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업계가 남녀 비율이 동등하다고 해도 내가 이제 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거래를 틀 상대가 여성 인물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딱히 뭔가 막 기회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오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이제 연말 전까지 여성 인물로부터 어떤 기회가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커다랗고 대단하고 막 이런 기회가 아니라 첫 시작은 되게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 거래부터 틀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게 하나하나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조그맣게도 신뢰를 트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펜타클의 요소를 가진 인물이 들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염두하셔서, 기존의 거래처라고 해도 여성 인물이 좀 주도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좀 눈여겨보시고, 작은 거라고 해도 한번 이렇게 앞면 터놓고 거래 트면서 관계를 쌓아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부분 쪽에서는 스타카드가 등장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인간관계는 뭐 내가 이거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커미션을 이만큼 먹고 당신은 몇 프로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한 몫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해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좀 공정하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사실 인간미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에서 연말 전까지는 거기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조금 더 열정을 띤 관계로 이 인간관계가 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건조하고 퍽퍽한 관계에서 열의를 띠는 관계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더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감정적인 말이 오가거나 약간 그렇게 될 수는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다툼이 뭐 이제 우리가 막 진짜 칼 갖고 싸우는 뭐 결투가 아니라 그냥 해봤자 나무 막대기 들고 약간 전쟁놀이 하는 느낌으로 서로 간에 약간의 기싸움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막 그렇게 뭐 심각하게 이게 뭐 나중에 일이 커진다거나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연말 전까지 내가 맞이하게 될 인간관계도 이런 느낌으로 가겠구나. 그런데 이게 나쁜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스타카드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연말 전까지 여러분의 인간관계,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도 같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카드에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의 뭔가 좀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돈이랑 관련된 문제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내가 뭐 돈 문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걸릴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현재 너무 좀 딱딱하게 굳어있는 자세는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말 전까지 사업에 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밀리네리어 칸으로 여러분들께 필요한 조언이 있을까라고 뽑아보았는데, Choose Both라고 하는 두 개 다 선택해라 라고 하는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가난한 자는 이거 혹은 하나만 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부유한 사람들은 둘 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은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영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도 자신의 일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부유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 같아요. 보통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야, 뭐 돈 버는데 도덕성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돈 앞에서 자시고 뭐고 뭐 그딴 거 어디 있냐, 뭐 돈만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돈을 벌면서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같이 염두를 해두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두는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께 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 척은 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만 이렇게 드립다 갈퀴로 쓸어 모으듯이 그렇게 모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가난한 자의 생각의 방식이고, 내가 돈을 벌 때 사람들과 다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도와가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도 주고 이제 그들도 나에게 필요한 걸 전달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는 게 진짜로 부유해지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poor가 rich가 진짜 뭐 금액의 액수가 크거나 적다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 마음가짐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poor people하고 rich people이라고 했을 때 뭐 빈자와 부자라고 이렇게 오해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poor people과 rich people은 마음가짐, 마음의 풍요로움 이것에 달려있다는 거. 그리고 poor people은 돈만 생각하지만은 rich people은 돈, 그리고 거기에 엮인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사업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현재 이 상황과 이 관계에서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사업 비즈니스 운도 이렇게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돼지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카드를 펼쳐보고 든 생각은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이제 좀 시작을 했고 아니면 시작을 하려고 하고 갈 길이 좀 멀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가 과거의 나의 나쁜 생각을 잘라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신 뭐 시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최근에 들어서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자라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의 그 현재 상태를 보는 카드에서 에이스 소드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제가 이 카드의 이미지를 보자마자 떠오른 거는 진검이었거든요. 혹시 이 카드 골라주신 분들 중에서 진짜 검 있죠? 진검. 진검 혹시 실제로 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어릴 때 실제로 봤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검도를 잠깐 배웠었어요. 진짜 잠깐 배웠는데 그때 그 검도장 관장님이 이제 그래도 좀 사람 좋고 서글서글한 분이어가지고 그때 뭐 다른 검도장 이런 데서 그 오신 분들이랑 어떻게 해서 그 검도장 안에서 수업 시간 말고 다른 때에 그 대나무 이렇게 베는 거 있죠. 실제 약간 그 일본 사무라이들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실제 진검을 꺼내와서 그 베는 걸 제가 눈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진검이 그 진짜 무겁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거운 건 둘째치고 이게 진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골이 송연하다라는 그 단어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의 서늘함이 있었어요. 약간 이 카드랑 느낌이 비슷해요. 모골이 송연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 서늘한 그 파란색 칼날이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 생각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쳐서 없애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좀 일단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집어들여야 할 칼날은 과거의 나의 두려운 생각들 아니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안함의 칼날을 내가 스스로 집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사고 전환을 해야 되고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성적 칼날이 있잖아요.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 이성적 칼날, 정보 분석, 사고력. 저는 그 칼날을 대신 집어들라고 이야기를 진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칼날은 과거의 상처와 흔적이 어려있는 피 묻은 칼날이 아니라는 거 제가 진짜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냐면 여기 조언 카드에서 여자애가 총 들고 이렇게 뭐 겨누고 있죠. 자기 자신의 나쁜 과거를 스스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Release your fears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놓아버려야 된다. 이거를 뭐 잠식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좀 과격하게 말해서 진짜 쏴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카드여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과거와 현재 카드가 그렇게 밝은 카드가 사실 아니거든요. 특히 과거의 여러분들 모습에서 하는 것과 관련이 되었건 아니면 그거와 관련되지 않았던 간에 사람 관계에서 좀 이래저래 좀 치이고 상처를 받은 게 많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꼭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내가 좀 인간관계 자체에 서투른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유능하게 좀 잘 타고나신 분들이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세밀한 관계 내에서의 그 교류 작용을 그걸 되게 늦게 배워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의 속도 차이 같은 건데 이제 그게 늦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심각한 경우에는 실제로 좀 뭐 진짜 예전에 한번 이랬다가 뭐 배신을 당했다거나 약간 그런 기억도 혹시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도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겪으셨던 거는 겪으셨던 거고 현재 여러분들도 이게 좀 현대적인 이미지로 등장을 하는 페이건 카드를 제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 이게 보면은 은행에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 지금 승인 기다리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금전적 문제에 이렇게 좀 시달리고 계신다고 하거나 근데 그게 여러분 혼자만 힘든 거 아닌 것 같아요. 요새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쩌면은 다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여러분의 친구분들 전부 다 약간 다 자금난에 시달릴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나 혼자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좀 돈이 좀 이렇게 좀 순환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해서 사실 지금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을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미래 카드에서 여러분들 썬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저는 이 썬카드로 가기 전에 약간 카드 배치를 살짝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이 부기맨 부시이라고 하는 Release Your Fear 이게 가운데에 있고 나서야 여러분들이 썬카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썬카드는 기본 라이더 웨이트에서의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자고 하면은 바보 카드로부터 세계 카드로까지 이어지는 그 인간의 영혼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하는 그 단계에서 정의 카드 매달린 남자, 뭐 죽음, 뭐 절제, 이제
뭐 악마 카드, 타워 다 거치고 나서 거의 막판에 와서 썬카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썬카드는 앞에서 진짜 온갖 일을 다 겪고 난 후에 내가 진정으로 맞이하는 그런 찬란한 빛이 썬카드예요. 그래서 이 썬카드가 물론 저기 긍정적이고 좋은 카드는 맞아요. 그런데 이 긍정적이고 좋다라는 것을 내가 몸소 체감을 한다는 거는 앞에 안 좋은 상황들이 가정이 되어 있어야 사실 이것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사건이 없었으면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지는 좀 비교해서 알기가 힘든 것처럼 여러분께 썬카드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겪을 만큼 다 겪었고 많이 힘들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단계를 잘 이겨내고 나면은 연말 전까진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밝은 기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렇게 흐름, 연말까지 흐름은 간단하게 드렸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연말까지 흐름이 긍정적으로 가요. 이제 희망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돈, 기회, 인간관계 세 파트로 읽어드릴 건데 사람마다 이제 필요한 부분은 다르니까 본인께 해당하는 파트만 이렇게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돈적인 부분에서는 뭐 돈의 순환이라던가 뭐 돈이 들어온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은 조금 험준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마운틴 카드가 여기에서는 좀 험난한 설산이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푸른 꽃밭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완전히 부정도 아니죠. 완전히 긍정도 아닌 반반 정도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한 걸음을 옮기신 단계? 그런데 긍정적으로 대신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대출은 승인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스타 카드가 등장을 해서 돈과 관련돼서 막힌 게 있다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숨통은 트일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그 다음 2차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목표까지는 정말 좀 꾸준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전적인 부분은 계획 잘 짜서 배분 잘 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돈 잘 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이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뭐 다양하겠죠. 뭐 사람으로부터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뭐 특정 사업이나 뭐 특정 어디 뭐 민간 단체 이런 데 뭐 응모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 입찰 받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기회 같은 부분은 연말까지는 사실 이게 좋고 나쁘고의 판단이 조금 힘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내가 이제 그나마 최소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과 원래 내가 거래 틀고 알고 계시던 분들과 좀 이렇게 잘 교류하시면서 지금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분들도 너무 그렇게 막 마음 많이 주지 마시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아니면 내가 원래 되게 친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친한 감정은 연말까지만 조금 덜어내고 좀 더 사무적으로 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뭐 정에 이끌려서 뭐 이렇게 돈 조금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받을 건 받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계산을 철저하게 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회를 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해도 그거는 조금 이게 이치에 맞는지 도리에 맞는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정말 이게 내가 시작을 해도 괜찮은 거지 내가 핸들링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수락하시거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남에 있어서 돈이랑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았던 그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분들과의 연대, 마음의 그런 위로, 협력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분들께 막 뭐 크게 뭐 나쁘게 한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인간관계 같은 것도 잘 유지해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돈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충족되는 따뜻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돈이랑 뭔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나 좋은 마음, 긍정적인 파동을 내가 가지는 것만으로 해도 이게 이렇게 타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게 돌아서 좋은 영향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따뜻함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으로부터 따뜻한 것, 그 긍정적인 것,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내가 긍정적으로 되는 거지, 이게 돈만으로는 100% 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함께 좀 참고가 되어서 여러분들 연말까지 좀 예상하시는 계획 같은 거 잘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백만장자의 마인드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마지막에 하나 뽑아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돈을 키우는데 중점을 주라. 그러니까 그로잉이라고 하는 거 이제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식물에 물 줘서 키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현재 그래서 Focus on Growing Your Money라고 하는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싶으면은 돈을 우선 이렇게 키핑하고 만들어내고 잘 보관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해요.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은 그냥 돈을 써버려도 상관없다.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카드에서 말하는 그 리치하고 폴은 사실 그 금액의 여부도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이거는 카드의 이름이 밀리네리어 마인드이기 때문에 부유한 자와 빈자의 그런 생각 차이, 마인드 차이, 이거에 좀 더 집중하는 카드거든요. 원래 좀 일상적으로 나가서 소비 같은 거 좀 싹 다 끊으시고 줄이시고, 뭐 곧 날 추워지는데 새 옷 사려고 한다면 옷장에 있는 거 먼저 체크해 보시고 이번에는 옷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창고에 차곡차곡 쟁이는 거를 좀 목적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돈이 쌓여 있어야 거기에서 내가 마음도 조금은 평온해지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지출 아니면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취미생활 같은 걸로 모으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좀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은 뭐 중고로 팔아가지고 그 중고로 판 금액이라도 내가 이렇게 좀 보관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저축을 하는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카드까지 리딩을 마쳤고요. 제 리딩이 여러분들 연말까지 개인의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색 돼지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사실 지금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실까요, 혹시? 아니면은 현재 여러분들께 문제 상황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도 힘들다거나 막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안 든다, 약간 그런 상황이실까요, 혹시? 만약에 후자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스스로의 에너지 장을 좀 클리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파란색의 드래곤 카드가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해소시키는 거를 여기서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드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된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오라클 카드처럼 뭐 요가를 하세요, 명상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 댄스를 배워라, 아니면은 뭐 차라리 여기서 뭐 스크리밍, 소리를 질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를 좀 더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거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금 상황에 답답한 게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이 카드의 조언대로 몸을 활발하게 쓰는 거, 특히 나의 감정을 좀 이렇게 좀 건강하게 분출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분출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다 막 사람들한테 막 신경 찌르고 화내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 나의 감정을 건강하게 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나 수단을 좀 찾아서,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저는 사격 같은 거 있잖아요. 서울은 저기 목동하고 남대문에 사격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데 한번 가셔서 좀 총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갈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거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약간 그 대나무 숲 같은 데 가셔서 사람들 없을 때 소리 한번 빽 지르고 오는 약간 그런 거? 예, 그런 거를 이 카드에서는 권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자신의 그런 쌓인 거를 건강하게 분출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거 한번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저는 약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뭔가 되게 묵직한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지고 가고 이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되게 많은 느낌이거든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가벼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되게 가진 게 많으세요.
스스로가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도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가질 만큼 가졌고 뭐 저 정도 일해서 저 정도 벌었으면 성공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본인께서 얼마나 공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내가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는 조금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좀 외제차를 일부러 좀 이렇게 할부로 해서 좀 타고 다닌다거나 이게 좀 비싼 액세서리 뭐 까르띠에 탱크를 차고 다니신다거나 뭐 이렇게 뭐 샤넬백 뭐 디올 레이디백 약간 이런 거를 내가 하나씩 하고 다닌다거나 하는 느낌으로 조금은 자기 과시를 위해 이제까지 살아오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께 필요 이상으로 쌓여서 무겁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말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한번 좀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를 가지고 연말까지 시간을 보내는 거에 초점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게 나중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라고 하면은 뭐 중고로 판매하셔도 괜찮고, 내가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들은 그냥 어디서 기부 같은 거 할 수 있으면은 중고품으로 좀 이렇게 잘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판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소중한 사람한테 내가 쓰던 것 중에서 좀 이렇게 상태 괜찮은데 버리긴 아까운데 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 주변에 정말 내가 이거 줘도 안 아깝다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나눠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최근에 브랜드 의류 2개를 좀 산지 오래됐는데 전 더 이상 안 입는 거? 그런데 어딘가에 기부를 보내기에는 조금 아깝고 해서 정말 제가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된 아끼는 동생 2명에게 제가 그 옷을 하나하나씩 선물해 줬어요. 제가 드라이 맡겨서 이렇게 줬는데 굉장히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차라리 잘 줬다. 맞네. 이렇게 주면 되네. 속이 시원하다.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업운인데 왜 뭐 돈 벌라는 소리는 안 하고 왜 저기 뭐 정리하라는 소리를 하냐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비워지는 만큼 또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다 지고 막 꽉 잡고 있으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흐름이 막혀서 들어올 것도 못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덜어내고 살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과정들이 결코 너무 막 아깝다라고 생각은 사실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의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제 이야기는 굳이 듣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워지는 만큼 또 채워질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남겨놔야 된다. 내가 너무 곳간에 꽉 채우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이렇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세부적인 흐름을 제가 돈, 기회, 인간관계 이 3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들을 건데 각자마다 필요한 파트가 다 다르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돈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카드가 사실 등장을 했어요. 혹시 좀 들어와야 될 돈이 있다거나 이렇게 나가야 될 돈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흐름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과 현재 그 돈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런 거는 많을 수 있지만은 뭔가 실질적인 결과로는 잘 수렴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돈을 위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마음을 내려놓고 대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평생 가는 내용이 아니라 연말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2024년에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연말까지는 그래도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법적 공방이라던가 소송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연말 전까지 약간이라도 조금 되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혹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결심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언젠간 주겠지 하지 말고 한 번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각자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이거는 좀 반반으로 보여요. 지혜롭기도 하지만은 교활하기도 한 카드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새로운 기회, 뭐 신사업의 기회, 뭐 스타트업 이런 거 찾고 계신다, 혹은 내가 좀 거래처, 영업
격처를 내가 좀 넓힌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아예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절대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연말 전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도 뭔가 하나 터질 거를 생각을 하고 힘을 쓰시고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말까지는 그 인내가 성과로서 돌아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제안이 온다고 해도, 어떤 기회가 온다라고 해도 그 기회 뒤에 숨어있는 다른 의도나 속셈이 있진 않은지 그거를 되게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리지만은 이 이야기가 평생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연말까지만 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거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랄까, 너무 막 기대를 하면서 여기에 너무 막 힘을 쏟는다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회를 받아들이시는 거, 너무 거기에 막 베팅하고 막 목숨 걸고 이런 식으로 갖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연말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좀 축복받은 상태라고 현재 나오고 있어요. 재밌게도 그 축복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관계에서 한번 큰 변화가 오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가 축복이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브파이어 같은 거 할 때 불이 한번 싹 불살라진 듯한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런 변화를 좀 경험을 하셨거나. 근데 이게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고 다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부활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흐름에서는 불사조가 떠올랐어요. 그 전설 속에서 그 피닉스라고 하는 새를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살다가 되게 나이가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스스로가 몸에 발화를 해요. 자연 발화를 해서 스스로를 다 태워서 죽이거든요. 잿더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 잿더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피닉스예요. 그래서 불사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불사조의 죽음과 탄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타워 카드에 불이 있죠. 근데 이게 다 무너져도 이 불 끝에서 다시 이게 살아나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불덩어리가 여기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자세로 좀 더 올라오는 걸로 연상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좀 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최소한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더 강하게 재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까지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Secret of the Millionaire Mind 카드라고 해서 그 백만장자의 비밀, 약간 그런 카드가 있거든요. 백만장자의 마인드의 비밀, 약간 그런 카드가 있는데 제가 방금 하나 뽑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축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카드가 등장했어요. 현재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만약에 당신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걸 축복하지 않으면은 그것마저도 더 이상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우주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주도 또한 얘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한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더 이상 주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 요새 뭐 좋아하냐라고 물어봐서 요새 우리 조카는 어떤 걸 좋아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조카가 그거 갖고 싶다고 해서 사줬는데 애가 그걸 그렇게 막 반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이걸 한 두세 번 더 사줘도 반응이 그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얘한테 필요한 건 아니구나라고 싶어서 더 이상 그 캐릭터를 안 사줄 것 같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현재 주고 있건 혹은 내가 현재 그 무엇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에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주가 그걸 좀 더 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카드를 통해서. 특히 그 에너지 전체적으로 뭔가 좀 클리어하고 한번 정화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연말 전까지. 현재 상황이 각자 어떻든 간에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뤄가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기보다는 현재 나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울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스트레스 아웃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으셔서 좀 활동적인 걸로 풀어보시는 거, 이거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3번까지 리딩 마치도록 하고요. 저의 리딩이 여러분들 연말 전까지 여러분들 하는 일, 이거 좀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노란색 돼지? 이거 골라주신 분들 리딩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걸 스톤을 올려놓은 이유는 여기 뒤에 있는 이미지가 좀 이렇게 사람들 노출이 있는 이미지여가지고 혹시나 이제 유튜브 님께서 이거를 보고 이제 걸르실까봐, 그러면 제 영상이 블락이 되겠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놓은 거니까. 그렇게 뭐 사실 야한 사진도 아닌데 혹시나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를 고르신 분들은 지금 되게 정신이 없으신 상황일 것 같아요. 빨리 조언 하나 먼저 드리자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답습해오던 방식, 혹은 여러분들의 업계에서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해보는 거,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시도해보는 거, 그 방식 우선 좀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깔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되게 바쁘고 정신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여기 8 원즈가 2장이 동시에 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몸이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터넷 같은 거, 모바일, SNS 이런 걸로 혹시 좀 새로 꾸려 나가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 컨택트하는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오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방식이 물론 사람끼리 뭐 돈거래하는 건 얼굴 보고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도 있기는 하잖아요. 신뢰가 밑바탕이 된 다음에 우리가 돈을 거래하는, 이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방식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방식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 여러분들께서 그 예전부터 지금 하는 일 말고 그 다른 일을 같이 좀 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혹시 있었을까요? 뭐 본업이랑 부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본업이 한 80이고 부업이 20이었다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언제는 이게 막 70이 되고 30이 되었다가, 뭐 언제는 뭐 내가 부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부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 그 간격, 이 두 개에서 조금 힘든 느낌이 있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좀 어느 한쪽으로 좀 정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상황이 되게 잘 돼서 약간 온라인 같은 걸로 돌리시게 되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변화를 주신 것 같은데, 그 변화가 어쩌면은 예전에는 내가 안 해본 방식,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업계에서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그렇게 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계산기를 엄청나게 두들기고 계시는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내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더 직접 일일이 다 발로 뛰고 알아보니까 바쁘고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왜냐면은 우선 여기 이 카드에서 선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을 클리어링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여기 타워 카드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이 뭔지 보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죠. 여러분들께서 진짜 현실을 본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첫 번째,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아, 구간이 명관이야, 이거 있고, 두 번째,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치, 더 이상 이 방식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방식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적어도 두 번째 방식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고 나서 약간 스스로가 내가 내린 결정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은 현재 연말까지 운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타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서서히 확인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내가 어떤 확신을 얻게 된다라기보다는 연말 지나고 이제 내년까지 넘어가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내가 결정했던 것이, 내가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좀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리딩을 좀 참고하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런 좀 단단함을 가지고 가는 것도 저는 또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리딩이 그래도 조금 제 리딩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밑에 뽑아놓은 거는 밑에 돈, 기회, 인간관계 이 세 개의 틀로 제가 하나하나 뽑아본 거예요. 연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각자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캐치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지저귀는 모습이 등장을 해서 이거는 막 온라인 채팅보다는 사실 좀 직접 만나는 것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거래하던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1대1 관계보다는 좀 여러 명이 있는 약간 그런 뭐 조합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좀 그런 느낌도 나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여러분이 지금은 되게 좀 힘들게 일하시고 있기는 한데 이제까지 쌓아오신 내공이 1, 2년 한 내공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고 조금 만약에 벅차는 게 있다고 해도 연말 전까지는 그래도 이것에 대한 보상이 좀 어느 정도 주어질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적인 부분에서 뭔가 막 흐름이 막힌다거나 약간 그런 거는 일단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돈 거래 하시는 분들 인간관계 이런 거 잘 챙기시면서 원래 하시던 대로 꾸준하게 잘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의 측면에서도 사실 나쁜 거는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을까? 이 기회가 올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현재를 지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연말 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좀 안정을 찾으실 것 같아요. 잘 해나가는 길로 가시고는 있는데 이게 잠깐 눈앞이 좀 깜깜해서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을 좀 얻게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 기회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을 정말로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동업자, 동반자, 그 사업 파트너가 나타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나도 생각했던 건데 좀 괜찮으시면은 한번 우리 조인해서 한번 같이 해볼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하다못해 상가를 하나를 임대를 하는데 이거 하나 다 임대하기 솔직히 돈이 좀 안 돼. 근데 반씩 쪼개가지고 임대료 반반씩 해서 상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의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나의 그런 상황을 이해해주는 동업자 혹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전 되게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곰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되게 든든한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덩치가 좀 있으시고 피부가 조금 까맣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건 아니어도 약간 묵직하고 무게감 있고 좀 과묵하신 그런 분들의 느낌? 내가 좀 의지가 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과의 인간관계 도움을 받거나 좀 의지를 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새로운 거를 시작하면서 이런 인간관계도 만나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연말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좀 부족한 거랑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부족한 게 서로 잘 어우러져가지고 그 사람도 어쩌면은 나를 조금 의지할 수도 있고 나는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듬직함, 변화가 있어도 되게 담대하게 대처하는 좀 그런 거에 내가 의지할 수 있다 이런 느낌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좀 보완이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이 이미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좀 많이 위안을 얻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이 카드에서는 곰카드를 그렇게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곰처럼 좀 듬직하고 좀 과묵하고 좀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심적으로 많이 좀 위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Secret of the Millionaire Mind 카드라고 해서 그 백만장자의 마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오라클 카드가 있어요.
방금 하나 뽑아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셔플하다가 3장이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한 장만 따로 튀어나온 거를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see every dollar as a seed라고 해서 그 모든 돈을 약간 그런 씨앗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냥 소비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하나하나 심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의 종자 그런 걸로 보라고 하는 그런 카드 같아요. 부유한 사람들은 그 돈을 벌 때 이것을 내가 뿌리고 투자를 해서 이거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생각을 한대요.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시작점으로서 돈을 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조금 해석을 드릴 때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rich people은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여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전체적으로. 왜냐하면은 millionaire 마인드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나의 장사나 나의 사업을 할 때 내가 돈을 쓸 때도 그거를 내가 이거 돈 아까워 이게 아니라 이걸 약간 투자 개념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소비하는 거면은 이게 그냥 소비하고 땡 사라지는 거지만 내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돈을 한번 그 씨앗을 심을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심을 수 있겠죠. 내가 아무 때다가 이거를 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비옥한 땅에다가 이거를 심으려고 생각을 하겠죠? 아무 데나 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본점에서 스타벅스를 내려고 할 때 아무 데나 내는 거 아니잖아요. 걔네들도 그 근처에 지하철역이나 부동산이나 그 동네 이미지 이런 거 다 보고 스타벅스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때다가 나의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 이거를 현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ee every dollar as a seed라고 하는 카드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투자는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뭐 몇백 달러씩 몇 조 달러씩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비를 매달 내는 것도 사실 그것도 투자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미래에다 내가 공부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비유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네 번째 카드까지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카드도 좀 이렇게 참고가 되셔서 여러분들 연말 전까지 여러분들의 그 사업이나 장사, 그런 비즈니스 계획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